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사엔 김하은입니다. 제가 나름 보도국에서 또 교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 뉴스나 시사상식 관련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내가 모르게 생겼나 봐. 분발해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복잡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. 첫 번째 주제, 바로 가처분 신청.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? 요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짜가 임시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 처분, 임시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형이랑 동생이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. 근데 재판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형이 이 재산을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동생이 일단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가처분 신청이에요. 재판은 엄청 오래 걸려서 그 대신 내는 게 이 가처분 신청이잖아요. 그럼 가처분 신청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느냐? 자, 보통 신청을 하면 2주 있다가 신문을 하게 되고 첫 신문이 끝나고 2주가 있으면 결론이 난다고 해요. 가처분 신청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, 그리고 임시의 직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.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. 먼저 이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렇게 재산 관련해서 다투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럴 때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권리를 제대로 실행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 내는 게 바로 가처분 신청이에요. 두 번째, 임시의 직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.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손 놓고 있었을 때 큰 손해를 볼 것 같다, 혹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다 싶을 때 내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가처분이거든요.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사례입니다.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. 이준석 전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고 내년에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. 지금은 그러니까 물러나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켜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자격이 박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.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직무정지의 효력을 갖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. 자,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로 인용됐다, 기각됐다, 각하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. 인용이 됐다는 거는 신청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의미하고, 기각이 됐다는 건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합니다. 각하가 됐다는 건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판단을 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방송국에서는 확실히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의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, 또 최근에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많이 인용됩니다. 또 눈에 띄는 사례 중에 얼마 전에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사망을 했잖아요. 아베의 국가 장례식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다고 합니다. 그런데 또 문득 궁금한 게, 사망한 사람 그 자체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을까요?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어야만 해요. 근데 사망자는 세상에 없잖아요.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법원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. 이준석 전 대표 논란으로 살펴본 가처분 신청,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? 그래도 뭐 그럴 일이 없는 게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이를테면 뭐 선배님이 출연료를 안 주신다던가 출연료 안 주면 저도 가처분 신청 내볼게요. 자, 여러분 지금까지 김하은이었습니다.